뛰어난 노래 실력을 지닌 가수이자 MC, 라디오 DJ 등 팔방미인. 하지만 각종 사건 사고와 실언 등 숱한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로 더 유명한 사람. 바로 조영남이죠.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한 대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노래 실력과는 정반대로 대중들의 평판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과 MBN 동치미 등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이어 지난 15일 데뷔 50주년 기념 앨범을 내고 본격적인 홍보와 활동에 나섰죠. 그런데 최근 한 인터뷰에서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니 잘 살았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잘 살았다. 오늘은 그가 과연 잘 살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영남은 1968년 딜라일라라는 번안곡으로 데뷔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클래식 창법을 기본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대중음악의 장점을 접목한 보컬로 노래 실력만큼은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가수죠. 그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큰 인기를 누리던 가수 생활을 접고 돌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조영남은 세시봉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윤여정과 1974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당시 윤여정은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 삼아 연기를 시작한 뒤 1971년 영화 환여로 충무로 정상급 배우로 발돋움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기 인생이 만개할 무렵 인기를 포기하고 사랑을 택하며 갑작스럽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 연예계는 물론 대중들도 매우 놀랐죠. 윤여정의 절친인 드라마 작가의 대모 김수연 작가는 여정 씨는 맑은 눈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탁해서 싫다. 미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고 말했다고 하죠. 윤여정은 본인이 재주가 없어서 재주 많은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말 잘하는 조영남에게 끌린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윤여정은 두 아들을 키우며 지극정성으로 내조를 했다고 합니다. 조영남이 두부를 좋아해서 미국에서 콩을 직접 갈아 두부를 만들어줬을 정도라고 하죠. 그러나 한국에서 벌었던 돈을 모두 써버려 쌀이 떨어지는 등 생활고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여정은 슈퍼마켓에서 시급 2.75달러를 받는 계산원으로 일하기도 했죠. 하지만 조영남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살림을 도와주기는커녕 다른 여자들과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특히 윤여정 앞에서 대놓고 내가 못생겨서 데리고 잘 수 없다.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는 등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결혼한 지 13년 만인 1987년 이혼했는데요. 당시 조영남은 평소 가수 활동으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는데 꼼꼼한 성격의 아내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둘러댔죠. 그는 또 기자에게 윤여정의 결벽증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한마디로 내가 이혼당했다. 전 재산을 모두 줬다. 난 빈털털이다 라고 말했으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설입니다. 아무튼 조영남은 나중에 자신의 책을 통해 바람기 때문에 이혼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연습 바람 한 번, 본격 바람 한 번, 딱 두 차례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죠. 이혼 후 윤여정은 연기자로 복귀했으나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이혼녀라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보조 출연자부터 다녀까지 연기에 올인했습니다. 수중의 위자료로 받은 전셋값 5천만 원이 전부였던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기는 곧 생계였죠. 이로 인해 그녀는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연기에 몰입해 대스타로 거듭났습니다. 윤여정은 배우가 연기를 제일 잘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라며 나는 배고파서 한 건데 남들은 잘했다고 한다. 그래서 예술은 잔인한 거다라고 말해 감동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반면 조영남은 윤여정과 이혼한 뒤 18살 연하 대학생과 오랜 기간 동거를 거쳐 1995년 재혼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영남은 이혼 후 자연스럽게 시작한 동거 생활이었으니 참다운 결혼 생활은 아니었다면서 여동생처럼 친구처럼 생각되었을 뿐 결코 연인의 감정은 아니었다고 말했죠. 아무튼 조영남은 전 부인 2명 외에도 수많은 여자들과 엽색 행각을 벌였으며 1980년대에는 자주 여성지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죠. 그는 자유로운 정신으로서의 자유연애, 결혼 제도에 대한 실험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이에 대중들은 대부분 쓰레기 같은 할배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조영남은 입양한 딸에게 저지른 막장과 같은 짓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에 세상의 온갖 욕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그는 5살 때 입양한 딸이 15살 때쯤인 2005년 월간 잡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막 딸의 가슴이 봉긋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조영남은 엄청 사정해야 한번 보여줄까 말까인데 정말 예뻐. 환상적이라고. 그렇게 성스럽고 아름다운 걸 브래지어 속에 꼭꼭 숨기고 다녀야 하다니 참 여자들은 이상해. 한참 예쁠 땐 절대 안 보여주다 늙어서는 언제 그랬나 싶게 간수들을 안 하잖아. 이거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일 아냐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영남은 사정사정해서 딸의 가슴을 봤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아버지가 딸을 성추행한 것과 같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올해 4월 그의 망언이 또다시 대중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영화 미나리에서 열연을 펼친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해 한국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겼죠. 당시 조영남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일처럼 기쁜 소식이고 엄청 축하할 일이라면서도 바람 피우는 남자들에 대한 최고의 멋진 한방, 복수 아니겠나. 바람 피운 당사자인 나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수라는 말을 한 것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과 축하하는 마음을 함께 표현하려다 보니 그런 단어가 툭 튀어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죠. 그러나 그의 발언에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네티즌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뉴스 댓글 등을 통해 잔칫날 소금 뿌린다. 윤여정이 당신에게 복수하는 건 에너지 낭비. 왜 자꾸 언급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그룹 언니네 이발관 멤버이자 작가인 이석원은 이 사람의 태평양보다 더 큰 자아를 어쩌면 좋을까라며 복수란 상대가 내 안에서 여전히 의미하는 게 손톱만큼이 남아있을 때의 얘기다. 왜 나이 먹은 남자의 한심한 자아를 이 좋은 날 대중들이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죠. 그럼 윤여정은 조영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각종 인터뷰와 TV 프로그램 등에서도 조영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죠. 그러나 그녀가 왜 조영남을 손절했는지 그녀의 심경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영남이 영화 시사회에 꽃다발을 들고 불쑥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수차례 꽃을 보냈는데 윤여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보내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아직도 조영남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서 조영남은 가장 큰 오점이자 잘못 쓴 주홍글씨라 여겨 지우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영남은 그녀가 입을 열었다면 조영남이란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말할 법도 한데 한 번도 심층 취재 같은 데 나와서 털어놓지 않은 것을 보면 내가 과연 훌륭한 여자와 13년을 살았구나 생각하게 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윤여정과 입양한 딸에 대한 조영남의 막장과 같은 발언을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조영남은 수많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께 출연한 여성 연예인에 대한 잦은 추파와 성추행 발언, 행동 등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그가 최근 50주년 기념 앨범을 발매한 뒤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은 역시 자아급 파랑다운 모습을 여실히 보여줘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변변치 않지만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니 잘 살았더라고요. 38광땡으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조영남의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정선희는 조영남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처럼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산 사람은 없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오라버니가 뭘 기원하면 그건 죄가 될 거야.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면 잘 산 것인가요? 타인이 입은 피해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특히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나요? 자신보다 가족들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